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김 교수님 모시고 심전도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입니까? 이제 QRS하고 마지막에 저희가 그 이스케미아를 이제 다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이스케미아에 제가 아까 항상 그 TAV 인버전에 대해서 리폴라리제이션의 벡터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ST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단분 그 어떤 내막의 인저리에 따라 생기는 방향이고, 그게 무슨 거울상이 있다는 거를 많은 에피소드 앞에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민감도가 높게 이거를 하지만 대부분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임상이 안 맞는데 정말 중요하면서도 위험한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실제 케이스여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또 새로운 파인딩, 새로운 소견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볼 텐데요. 자, 일단 케이스는 여성이시고요. 69세, 그리고 흉통으로 오셨습니다. 흉통. 근데 on and off. 이제 통증이 있다 없다 한 거죠. 근데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어그라베이션. 자, 심전도 보겠습니다. 자, 심전도입니다. 저기 ER 노트가 있네요. 그 환자 히스토리 이게 히스토리가 중요하거든요. 이 환자에서는요. 자, 히스토리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원 13일 전,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전부터 30분 정도가 지속되는 NRS 10점. 자, NRS라고 하는 거는 통증의 스케일입니다. 통증의 스케일인데 10점 만점이죠, 이게. 그래서 10점 만점에 10점. 제일 아프다. 인생에서 경험한 가장 극심한 통증이었다라는 뜻이고요. 그렇게 심한 통증이 1회. 한 번 있던 중에 내원 당일 6시 그리고 11시 50분에 15분 정도, 30분이었는데 15분이죠. 그리고 이때는 NRS 5점, 그러니까 중간 정도 되는 그런 흉통이 다시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에 내원을 하신 거예요. 2주 전에 한 번, 지금 한 번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환자분은 오셨을 때는 증상이 없었어요. 요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환자는 응급실에서 레지던트가 보고 환자를 보낼 뻔했던 환자거든요. 예, 보통 이제 레지던트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분들은 어떤 이제 그 습성이 있냐면은 저도 물론 레지던트 생활을 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오면은 교수님께 노티를 해야 되거든요. 교수님께 왜냐면은 이게 본인이 스스로 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노티를 해가지고 시술도 하려면 시술을 해야 되고 하는데 이 환자는 어때요? 증상이 없어졌잖아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그냥 집에 보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유혹이 반드시 있단 말입니다. 왜냐면 이 노티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조금 혼날 거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거고요. 혼나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좀 힘들다고 하는 건데, 아무리 잘 노티를 해도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낼 뻔 했는데 안 보냈나 보죠, 다행히도. 저희 펠로우 아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펠로우가 보다가 이상한데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환자 보내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보고선 실제 입원시킨 환자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실제로 이 환자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환자는 거의 MI에 준하는 환자였고, MI라고 하면 세 가지 파인드가 있습니다. 흉통이라는 증상, 그 다음에 심전도 이상 소견, ST 엘리베이션, 그리고 카디악 엔자임, 피검사 수치. 근데 이 환자는 세 개 다 되게 애매해요. 흉통도 응급실 와서 좀 좋아졌네. 심전도 모양도 어디가 ST 엘리베이션인지 모르겠네. 그리고 엔자임도 정상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심근경색을 진단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뭐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일단 뭐 예전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증상은 없어요. 이거 아니다라고 일단 치고요. 그 엔자임이라고 하는 거는 심근이 부서졌을 때 이게 이제 피 속으로 막 자기 몸 속에 있던 걸 내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뭐 괜찮았습니다. 심전도 이거 뭔가 좀 이상하긴 해요. 뭔가 이상하긴 하지만 여기서 여러분들 ST 엘리베이션 한번 찾아보세요. ST가 올라간 곳 또는 ST가 내려간 곳 찾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심전도 이상도 없다. 이렇게 이제 보면은 아니네. 이거는 내일쯤이나 언제 외래로 오세요. 외래 팔로우업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었던 그런 증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레지던트 선생님께서 외래로 보내려던 환자였죠. 그것도 주말에. 주말이면 2, 3일 정도 지나잖아요.
근데 뭐 그때 보냈으면 아마 다시 실려왔겠죠, 환자는. 예. 그래서 김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근데 의견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레지던트 선생님이 뭐 꼭 잘못했다 이런 게 아니라 경험의 차이니까 지금 이 김 선생님의 이 심전도 강의를 잘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아주 훌륭한 이 심전도 판독가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 꼭 경청 부탁드릴게요. 다음 페이지 볼까요? 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심전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이 심전도를. 우선 한 페이지에 지금 한 12개? 한 90은 조금 안 돼 보이거든요. 한 14, 12세? 예, 14개 정도 있네요. 네, 제가 그럼 세봤는데요. 80 맡아야겠죠? 예, 6하니까 84 이렇게 되고요. 뭐 통증도 없고 뭐 타키카디아도 아니고 레이트는 정상이고 그다음에 예, 리듬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름도 보면은 QRS 보면 앞에 선행하는 피가 하나씩 있어요. 모양이 중간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여기 기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항상 리듬할 때 피 아래 상관관계 1대1이냐 1대4냐 다대냐 이런 걸 기본 베이스를 말하는 이유가 피 모양은 엑토피나 여러 가지 있었지만 이 환자 같은 경우 1대1이니까 그냥 기본 베이스 라인은 사이너스 리듬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면 이거 문제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게 R 웨이브가 뭐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피가 만약에 없다면 그건 심방세동의 뭐 심전도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보면 피가 다 있습니다. P 하나 대 QRS 하나 1대1이 모든 비트에서 성립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사이너스 리듬, 동율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엑시스 보면은 리드 2랑 AF는 그런데 3가 약간 위로 올라가 있죠. 그래서 슈페리어 엑시스에 가깝게 약간 살짝 올라가는 엑시스로 보이고요. 인페리어 있다 하더라도 그 벡터까지 조그마겠죠, 아마. 그리고 리드 1이랑 AVL이 그러니까 왼쪽에 그쵸, 맞아요. 저렇게 약간 슈페리어 엑시스 보면 실제로 기계는 9도로 읽었거든요. 거의 한 0도 가깝게 읽었기 때문에 엑시스가 엄청 돌아가 있네. 그러니까는 보통은 한 90도에서 한 70도, 80도가 젊은 환자들은 이제 버티컬하게 심장이 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 확 돌아가는 경우에는 이제 카디오메갈리나 이런 게 있으면서 고령의 환자인 경우도 많고, 환자도 뭐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니까 그럴 거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식스에서는. 예, 이분이 지금 69세니까 뭐 좀 뭐 심장병이 있고 좀 커져 있고 이러면은 요 정도 뭐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죠. 이거 지금까지는 뭐 단서가 없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없죠. 그리고 QRS 보면은 뭐 보시겠지만 네로 QRS죠. 예, 네로하네요. 네. 네. 근데 이제 오늘 얘기하는 이제 이스케미아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스케미아 하면은 맨날 ST 엘리베이션, 디프레션, 그다음에 뭐 TF 인버전 하는데 제가 파란색, 빨간색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어요.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는 TWAV가 2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TWAV가 끝나면 다시 뒤집어져요. 이걸 바이페이직 TWAV라고 하거든요. 예,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갔다가 좀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TWAV라는 건 벤트리클 리폴라레이션인데 그 리폴레이션이 두 가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벤트리클이 지금 균질한 세포균이 아니라는 거예요. 헤테로지니어스라는 거죠. 뭔가 데미지나 파이브로스인가 뭔가 노멀한 티슈가 아니라는 걸 시사하는 소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T-웨이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T-웨이브입니다. T-웨이브를 잘 보시라고 요 정리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리폴라라이제이션, 재분극이죠. 재분극은 보통 한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뭐 안에서 밖으로 가든 밖에서 안으로 가든 뭐 그러면 서 있을 수도 있고 뒤집힐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거는 재분극이 그러면 일로 갔다 뭐 일로 갔다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안에서 뭔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균질한 게 아니고 속도가 다른 거고 그리고 파란색 보시면 리드 V4, 5, 6에 보면 T-웨이브가 뒤집어졌는데 제가 T-웨이브가 뒤집어진 거를 함부로 이스케미아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항상 했었는데 이 T-웨이브는 의미 있는 인벌점입니다. 소위 말하는 패소로직한 이스케믹인데 이유는 시메트릭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나눠 보세요, 여러분. 반으로 나눠 보면은 거의 정말로 딱 맞아 떨어질 정도로 이렇게 대칭입니다. 네. 그래서 김 교수님이 예전에 이제 appropriate discordance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번들 브랜치 블록이 있을 때 이렇게 T-웨이브가 뒤집어질 수 있다. 그건 정상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로 문제가 있어서 뒤집어진 소견이라는 말씀입니다. 어프로프레이트 T-웨이브 인벌전은요 에이시메틱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위로 올라가는 비대칭 에이시메트릭이 뒤집어질 때도 그냥 반영된다면 그건 어프로치 디스코던트는 말을 쓰지만 이거는 아예 대칭이기 때문에 이때는 약간 패솔로직한 병적인 상황이라고 항상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대칭인지 아닌지를 보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프로프리트 디스콜던스라면은 이런 식으로 좀 뒤집어지더라도 대칭이 아니게 이렇게 뒤집어지는데 여기서는 뒤집어지고 대칭이고 이럴 때는 패솔로직. 패솔로직이라고 하는 건 병적인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뭔가 숨어 있는 병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심전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보를 종합해 보면 저기 빨간색으로 써 있는 것처럼 이건 웰런슨 신드롬이라 그래서 심장의 코로나리 아터리 특히나 가장 중요한 LAD가 막혔을 때 나오는 패턴이고 그 중에 이거를 타입 2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요런 거를 여러 사람 학자가 있어요. 이 심전도를 우리보다 훨씬 먼저 태어나신 선배님들께서 연구를 많이 해오셨는데 그분들 중에 이제 이분이 요걸 또 이렇게 찾아내신 겁니다. 그래서 웰렌스 신드롬 타입 2. 그럼 타입 1도 있겠네요. 타입 1이 이제 시메트릭한 저거 파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타입 2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바이페이직입니다. 그게 네. 한 75%, 25%, 그러니까 한 3대 1의 비율로 분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둘 다 보이는 상태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그 자료를 준비를 해오셨는데 그걸 한번 먼저 보실게요. 네. 그래서 타입 1을 보시면 이렇게 인버전이 있는데 시메트릭하게 뒤집어진 거 이게 75%, 그리고 타입 2가 바이페이직하게 이렇게 가는 게 25%.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 타입 1과 타입 2가 같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더 안 좋은 거죠. 디퓨저하게 온 거니까. 네네. 그렇죠? 상당히 네. 안 좋은 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이 환자는 주말에 왔던 환자라서 바로 CAG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스템에 준하는 그런 기준이 안 맞았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몇 번의 심전도를 계속 찍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거 보세요. 리드 2랑 저기 보라색으로 보이시죠? 점점 ABF가 올라가네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네. 환자의 심전도가 정말 하루 반 동안 변화무쌍하게 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번에는 리드 ABF가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네요. 네, 그리고 이번에 V23에서 아까 발페이지에 그랬죠. T가 아예 뒤집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주 대단하죠. 아까는 자 변화를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이게 바이페이직 했잖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내려가 버리고 있죠. 그리고 아까 이 심전도에서 2, 3 AVF를 잘 보세요. 여기 ST 체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 아주 데피니트 이 정도 뭐 데피니트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ST가 이제 올라간 소견을 볼 수가 있고 근데 제가 지금 보니까 이제 AVL에서의 T 인버전은 원래 있었군요. 예, 뭐 일단은 그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변화하는 심전도. 그래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습니까? 물론 당연히 CAG를 해야죠. 네. CAG 좀 보여주세요. 자, CAG. 그러니까 CAG라고 하는 거는 혈관이 막힌 거를 직접 우리가 카테터를 넣어서 보는 그런 검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CAG 한 것을 보겠습니다. 보면 왼쪽 위에 있는 게 이 사람 혈관인데 저거를 잘 이해하기 힘드실까봐 그 위에 오른쪽 보면은 두 군데가 막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 그리고 여기 화살표 해주셨죠? 여기가 막힌 겁니다. 여기가 막혀가지고 요게 이제 스텐트를 넣은 거죠. 이제 넣어서 하는 과정을 너무 보여드린 길어서 거고요. 실제로 2개를 넣었었고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 아래 보세요. 그리고 여기 뭐 학생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좀 도움을 드릴까봐 그림을 보여주는데 모든 크로레 아터리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갈수록 원추형으로 굵어진 게 좁아지는 형태예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이거 보세요. 굵기가 그냥 얼핏 보면 안 좁아 보이지만 보면 여기랑 굵기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봐도 엄청 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쫙 막혔던 거고 그래서 이거를 다시 스텐트 2개를 넣어서 넓힌 최종 모양이 이 오른쪽 아래에 있는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뭐 학생들과는 이제 뭐 요런 걸 보시고 뭐 정확히 이거 뭐 그냥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요. 뭐 레지던트도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가 굵기가 같은데 원래는 이 코로너리 아터리라고 하는 게 디스탈로 갈수록 이렇게 좀 얇아지는 요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가 같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엄청 좁아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텐트를 이렇게 넣었더니 어떻습니까? 굉장히 길이 아주 잘 뚫려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제 그런 놓치지 말아야 될 케이스여서 보여드렸고, 지금 밑에 보시면 웰렌스의 정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제가 해놓은 게 실제로 위험하기 때문에 저렇게 빨간색을 해놓은 거고, 파란색으로 해놓은 게 우리가 쉽게 지나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웰렌스 신드롬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요걸 읽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읽어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다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내용을 한번 리뷰해 보시면서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그런 시간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